일단 전경직이라고 합니다. 잠깐 입소식에 제가 좀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어버이날인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거고요. 2019년도 여러분들이 3기입니다. 3기 행정사 실무교육 입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당장에 국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충북천과 먼저 가신 행정사님들께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계신 우리 박안신 우리 대한행정사의 태의 수석 교육 부회장이십니다. 사이버대학의 전 총장님이셨고 행정학 박사학위와 함께 지금 여러 가지 선교 활동에도 상당히 또 관심이 많게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박안신 우리 수석 부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한 여러분들의 축하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더욱이 어버이날입니다. 참 축복된 날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행정사로서 여러분을 이렇게 함께 뵙게 된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침 시간 바쁘실 텐데 또 힘든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유덕의 유명한 독일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인간은 나와 너의 만남 속에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 또 축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행정사님 뵙고 이 자리가 반드시 큰 축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 행복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잘나서 여기에 먼저 여러분 앞에 선 건 아닙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2013년도 행정사법 개정 이후에 바로 1회 때 제가 행정사 공직자 사무관 서기관 경력을 가지고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먼저 선 겁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과 저는 동질성 있잖아요. 같은 공직자 출신. 또 여기 혹시 시험 출신도 계실 겁니다. 시험 보고 오신 분들 2013년도부터 시험도 봤으니까 행정사 시험도. 그래서 다 이제 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걸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정말 축복된 자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은퇴하고 연세 들어가면서 행정사로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이걸 일의 일기로 이제 자격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교대역에 법원 앞에 바로 행정사를 차렸어요. 물론 그 전에도 행정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시험 출신들에 대한 법률 행정학 강의도 했고 또 이제 그 사람들 창업교육도 시켰습니다. 서울 법학원에서. 그러다가 이제 행정사 제가 교육부회장 이제 대학의 총장을 했다고 해서 그걸 협회에서 좀 봉사해달라 해서 이걸 맡으면서 교육을 총괄하는 그런 부회장으로서 책임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아예 큰 걸 얻었습니다. 한 40-5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계속 하다가 이제 그 협회가 교육장이 생기면서 우리 행정사법 개정을 앞두고 또 협회 교육장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이제 협회 교육장하고 또 이 종로성가 교육장으로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좋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좋은 곳에. 그래서 오늘 힘드시지만 여러분 기본 소양 교육을 받고 나면 또 한 5일간 실습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기본 소양 교육의 첫 시간에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만든 이 교환, 행정사 법령, 제도, 또 컨설팅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다음에는 이제 각 교수님들이 분야별로 뭐 국가유공자 업무, 출입국 관리 업무, 음주운전 구제 업무, 영업정지 구제 업무, 뭐 각 이러한 그 인허가 업무, 또 민원행정 다양하게 다 이제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해드릴 텐데 참 이 아이디어의 선거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직에 이제 은퇴하신 분도 계실 거고 현직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시험 출신도 계시는데 사실 은퇴하고 나면 외롭잖아요. 그래요. 일본의 행정사 우리 KBS 우리 TV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고위직에 있다가 나오니까 외로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와서 청소도 하고 사무실 열어서 또 청소도 하면서 외로울 때는 악기도 부르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자기를 달래면서 건강 유지도 하고 지금 아주 유명한 일본의 행정사가 됐습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법 1조에 뭡니까?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국민들 도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다고 행정사법 1조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지금 100세가 다 돼간 연세대 그 김영수 교수, 철학 교수죠. 그분 최근에 특강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국가와 국민을 일한 사람은 늙지 않는다. 난 참 그 말이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우리 행정사는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리고 세계 유명한 피터 드라카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학자. 그 사람 뭐였습니까? 96세까지 열심히 강의도 하고 경영도 하고 노력했습니다. 도밍고라고 유명한 그 가수가 성악가가 있죠. 그 성악가가 제가 지난번에 그 조수미 씨하고 이 성악을 볼 때 그리운 금강산 그것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참 법학 행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약간 이 딱딱한 분야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 또 시로 수필로 문단에 대비해가지고 제가 작사한 거를 그리운 금강산과 최영섭 씨가 12곡을 작곡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계속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도민고가 또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기자들이 그랬어요. 70대 돼가지고 이제 좀 쉴 때가 됐잖아요. 쉬어라. 그러니까 쉬면 늙는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면 늙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우리 인생이 더 살찌고 좋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국민을 위해서 기여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면서 오늘 저는 이제 그 강의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행정사는 공직생활도 했기 때문에 행정의 경험이 있잖아요. 행정에 관한 최고의 법률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행정사 처음 시작해서 국적 취득 업무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베트남 여인이 우리나라의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국적 취득을 나한테 상담해 오는 거예요. 한 번도 출입국 업무를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행정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 수임을 거부할 수 없다. 또 이런 것도 나와요. 내가 해외 출장을 갔다거나 또 아니면은 건강이 나빠서 입원했다든가 그런 거면 뭐 못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멀쩡하게 사무실 차리고 있으면서 나 몰라서 못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상담을 하고 한 2, 3일 후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자. 위임계약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2일 동안 열심히 출입국 관리법을 공부했어요. 국적법을 공부했어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공부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법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면은 다 업무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양식까지 다 나오면 그렇잖아요. 공직생활 다 해보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다 어느 정도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실제
출입구관리 사무소에 찾아갔어요. 가지고 물었어요. 또 공직자한테 잘 대우해 주더라고요. 또 공직에도 과거가 있었고 또 대학에 있었다 보니까 많이라고 잘 친절하게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식까지 갖다 주면서 이걸 이렇게 쏘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재산은 한 3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되는 현금도 예금 증서 있어야 되지만 또 임대차 계약서에 그 보증금 들어간 거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되고, 본국에서 범죄 지은 경력이 없어요. 범죄 경력증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그 사람한테 마침 3일이 왔어요.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법 보고 이렇게 하면 이런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건이 이렇습니다 했더니 어쩌면 나보고 여태까지 출입국관리 업무 상담한 중에 그렇게 속 시원하게 잘해주는 건 처음 봤대요. 여러분 제가 알아서 했습니까? 다른 법은 많이 공부하고 다른 행정기관에, 저는 통일안보 행정기관에 주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알지만 출입국은 처음 접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처음 하신다고 해서 겁낼 건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시간에는 헌법부터, 헌법도 알아야 돼요. 국가의 기본적과 자기관한 법이기 때문에. 저는 사법고시 한 60여년 하다가 이제 사무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외워놓은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겁니다. 국가의 기본 조직이라는 뭡니까? 입법부 조직, 사법부 조직, 행정부 조직. 꼭 나오잖아요. 지방자치 조직. 그렇죠? 기타 많은 조직들 있잖아요. 헌법기관. 작용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행정작용, 입법작용, 그렇죠? 사법작용. 이런 걸 알면요, 어느 문제가 나와도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도 알아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행정사에 토지보호상을 잘하는, 그 업무를 잘해서 뭐 이제 교육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자기가 굉장히 그 연봉도 많이 올리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토지보상 기본이 헌법상 손실보상 제도를 또 이해해야 돼요. 헌법 23조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도 이렇게 뭐 다 구체적으로 하려면 2시간 전부 못해요. 그렇죠? 하고. 행정법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행정에 관한 공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에 따른 어떤 국민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 행정처분을 인해서 국민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의신청이나 행정신청이나 기타 이런 걸 해주는 게 바로 행정사입니다. 우리 이제 공직에서는 이제 그 공직을 대표했지만 이제는 국민을 대표해서 또, 그렇죠? 좀 아이러니하죠? 국민을 대표해서 공무원들이 좀 잘못 제대했던 걸 우리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마 보람을 느끼시고 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 민법을 알아야 행정법을 하죠. 민법의 법률 행위를 알아야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법고시 하면서 민법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 얼마나 많아요, 양이. 그래서 그걸 한 달에 외우다 싶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도움이 돼요. 민법 공부하다 보니까 법인 설립 인허가 업무 이런 거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민법상의 법인은 뭡니까, 여러분? 비영리법이잖아요. 종이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행정사가 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그러나 또 그거 알려면 상법상 법인도 알아야 돼요. 왜? 상법상 법인은 뭡니까? 영리법인이잖아요. 주식회사, 금융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옛날 상법 배우면서, 그렇죠? 다 배웠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됐어요. 등기는 누가 합니까? 법무사가 해요. 그렇죠? 그러면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되게 지금 영리법인은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의 업무도 침범이 안 돼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 영역에 관한 우리 업무다. 여러분들 그걸 이제 명확하게 알고 민법 따라야 돼.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법에 행정사 시험에 1차 과목에 민법 총칙 있고 2차 과목에 계약법입니다. 계약을 알아야 돼요. 계약을 알아야 계약제도를 알아야 어때요?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쓸 때 우리 행정사 할 때도 유인계약 작성해요. 나는 어제 어떤 바로 자기네들이 그 자산관리 무슨 법인이라는데 나한테 자문을 구해서 뭐 하소 바로 뭐 보수가 난 꼭 물어요.
그래서 보수를 너무 딱 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변호사와 행정사는 보수가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보수 규정이 딱 있잖아요. 검사도 그 규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너무 낮게 받아도 안 돼요. 그렇죠? 너무 또 그렇다고 높이 받아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보수에 대해서 너무 또 처음에 일단 상황을 보고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영업정지 처분을 구제할 때 한 달에 매출 10억 올리는 데하고 1억 올리는 데하고 같겠습니까? 10억 올린 사람 3개월 정지된 걸 좀 감해줬다면 많이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보수 가지고 너무 딱 얼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또 뭐 여기저기 다른 데 다 찾아봐요. 그래가지고 제일 싼 데로 가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너무 하지 말고 일단 와서 계약서 쓰면서 해야겠는데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그랬어요. 법인에 관한 정관 만들었으면 보내고 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라. 그러면 내가 검토할 때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막 무조건 다 해주겠다. 확실히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뭔지 그렇잖아요. 확실히 해주겠다고 했다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것이 잘못하면 사기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허풍도 될 수 있고.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컨설팅까지 제가 하는데 컨설팅에서 그렇습니다. 신뢰를 중요시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철학자였죠. 그 사람이 설득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파토스적 설득 방법, 에토스적 설득 방법, 로고스적 설득 방법.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과도 에토스적 설득 방법,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처음 거는 이제 감성에 호소하거나 파토스 법리에 해석하거나 전문성에 호소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신뢰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제 이름이 완전할 완자 믿으신자거든요. 박완신.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잘 지어요? 행정사를 하라고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공직을 했다 하면 일단 신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공직학 교수하고 이렇게 총장했다니까 뭐 다 신뢰를 해줘요. 이게 사실 많이 오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뢰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절대로 어떤 거짓 허풍이나 막 사기성이니까 그러면 안 돼요. 또 그렇게 살아도 안 되잖아요. 요즘에 그런 게 때문에 다 법적으로 문제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하고 뭐 한 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의 행정사, 그래서 헌법, 행정법, 행정심판법, 또 행정사법 기본을 알아야죠. 아까 행정사법 1조를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1조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해하셨나? 응? 국민의 편익을 고마워. 행정자료의 건전한 발전에 기한. 그렇죠? 이 2조의 행정사 임무가 다 나옵니다. 근데 임무를 보면 상당히 그 막 옛날에 대여서무 비슷한 서류작성, 민원행, 뭐 서류작성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민허가 업무라든가 아니면 법인 설립 민허가 업무. 저는 심지어 대학법인 설립 민허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병원 설립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얼마나 큽니까? 저는 병원 설립 민허가 그거 한번 요청을 받아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 시에 알아봐야 돼요. 병원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병원 수요가 있느냐. 그렇죠? 100병동 이상 짓는다는데 그렇다면 그 병원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렇잖아요. 물론 병원이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뭐 수익이 없어도 된다면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병원을 운영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다 알아보고 또 그것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대학법인 대학원 대학교 설립이나가 뭐 그런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가 이제 장관 국회의원들 오셨을 때 그분들하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한번 교대에서 또 국회의원 한 번도 오고 장관 그분들은 뭐 금융관계 국제적인 금융관계 또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들은 그냥 막 이쁜 설명이 많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 관련된 제가 경영 컨설턴트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설턴트 협회에서 한번 가서 강의를 해달라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그래요. 자기들이 건축 인허가 또 기업 M&A를 하는데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못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뭐 해달라고 그러라고? 그렇잖아요. 정부의 인허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자격사들하고도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변호사들하고 같이 창업사가 났죠. 제가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요. 그렇죠? 창업사가 났죠. 행정사 창업사를 같이 열어서 했어요. 우리가 행정심판하면 거기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또 달라고 요청도 해요. 그렇죠? 서로 관계를 잘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뭐 다른 자격사들하고 뭐 서로 적대감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행정사로서 우리 위상을 살려가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는 우리 행정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Public Administration Lawyer. 우리 대한행사협회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행정법률가다. 일본에 제가 행사협회
저는 2017년도 8월 달에 가서 총무성도 가고 행정사 협회도 가봤는데 거기서는 가해 법률가 뭐라고 해요? 종로 3가 거리 가짜지 가해 법률가라고 해요. 어떻습니까? 법률가입니다. 여러분 행정이거나 최고의 가해 법률가니까 좀 뭐해 보이지만 어때요? 국민이랑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법률가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아시고 행정사의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거 보니까 너무 아주 집중이 잘 들어주세요. 그렇죠? 교육학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교육을 집중해서 잘 듣기만 하면 몇 프로 기억한 줄 아세요? 3, 40%. 더 노트하면서 들으면 7, 80%. 실제 가서 실천하면 100% 다 알게 돼요. 저는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들어가고 아까 북한 행정에 가는 북한도 여러 개를 다 다녔어요. 북한 백두산 북한에서 올라가는 국내선 타고 갔는데 실제 내 학문적으로 석사 박사를 북한 행정으로 해가지고 행정학 박사를 받았지만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또 실천을 하게 되잖아요. 또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100% 다 외워줘요. 웬만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사를 정말 훌륭한 그런 행정사. 저는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경영전략, 경영정보, 컨설팅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좋아요. 한 20여 개성 돌아다니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교, 공단 학교라도 그 과목을 넣어가지고 저보고 와서 특강도 해달라고 그러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일찍 공사주에서 자본주의 시장 얘기를 좀 받아들이면서 정치는 공산주의지만 굉장히 경제발전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어떻습니까? G2국가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 걸 아시고 하여튼 많은 거 우리가 있어 이게 행정사도 이 컨설팅 면에서도 상담도 잘해야 되고 아까 상담을 잘해야 되게 상담을 해줘야 된다는 게 우리 행정사 법에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상담 잘해야 돼요. 신뢰성이 그렇죠?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사로서 크게 발전하는 아주 훌륭한 행정사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주신 크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칠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어적인 입소식에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전 사이버대 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입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